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한 주가 갔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샌님? 네, 저는 뭐 약속으로 그리고 다른 일로도 정신없이 바빴던 주가 좀 지나가고 음, 조금 차분하게 한 주를 보낸 느낌이네요. 다행이네요. 뭔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원래 저는 센터에서 인바디를 잘 안 재는데 여름방학 동안 좀 스스로 체감하기도 좀 살이 떴네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오랜만에 인바디를 재봤는데,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위기감을 저도 트레이너 선생님도 같이 느끼셔가지고, 저는 차이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한 주가 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공복 몸무게랑 뭐 먹었는지 막 이런 거 찍어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보내고 있고요. 음, 근데 제 식단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식단의 특이한 점은 제가 그동안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었다면서, 탄수화물도 필요하다, 탄수화물 양을 자꾸 늘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식단을 좀 신경 쓰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음, 중요하죠. 또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요새 제 인생에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기인데요. 연결해서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어머, 럭키 비키잖아. 입니다. 왜 연결되죠? 네네. 그 인생에 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내 주변이 막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막 나는 좀 방황한다든지 뭔가 재미가 좀 없네.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네.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시기가 인생에 있는데 지금 제가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걸 또 극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막 처져 있을 수는 없으니, 최대한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안 그래도,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 주변에 나타난 변화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마침 얼마 전까지 그 아이브의 장원영님의 그 럭키비키라고 하는 게 되게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럭키비키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또 변화가 많을수록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니까 오늘 음. 얘기도 궁금해지는데 이 럭키비키와 관련된 오늘 에피타이저는 어떤 음식인가요? 네,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김치찌개입니다. 한국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음식이 드디어 나왔죠, 여러분. 음, 아직도 안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한국인의 소울푸드이며 아주 굉장히 자주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럭키위키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그 김치찌개는 묵은지로 해야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음, 묵은지는 약간 대표적으로 원형적 그 사고, 그 럭키비키, 그 사고가 발현된 음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를 담갔어. 근데 다 못 먹고 오래 놔뒀어. 그럼 이때 우린 생각하죠. 어머, 김치가 오래되어가지고 시어 꼬부라졌다니 럭키비키잖아. 찌개 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오, 않으신가요? 네. 네, 저는 김치를 이제 좋아하기도 하지만, 김치 먹고 맛이 좀 변하기 시작했을 때, 찌개 해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아마 대부분 음, 그럴 것 같은데,
일부러 묵은지라고 하는 걸 사기도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일부러 묵은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 해 먹으려고 김장할 때 김치를 많이 해서 일부는 안 먹고 저장하는 용도로만 해놓는 김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럭키비키와 묵은지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럭키비키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 뭐, 묵은지에서 럭키비키가 연결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오늘 김치찌개가 오늘 에피타이저의 메뉴로 등장한 거군요. 그렇죠? 럭키비키와 김치찌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치찌개도 되게 할 말이 많은 음식이에요. 저희 저번 주에 했던 떡볶이처럼 할 말이 많은 음식이어서 저도 이건 한 판으로 만들어도 될 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이긴 한데 아마 쌤님이 선호하는 음식은 아닐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여기서 저의 김치찌개 취향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역시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목살 넣으셔야 합니다. 다른 부위보다 목살 넣으셔야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그 부위가 적당히 기름도 지고 적당히 살코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 양념 같은 거 따로 안 하고 김치랑 고기랑만 넣고 끓여도 푹 끓이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하면 진짜 밥 세 공기는 먹을 수 있어요. 음, 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김치찌개와 밥도둑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김치찌개는 뭐 한국인 소울푸드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음, 음식 취향 가를 때 단골 질문 중 하나가 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비교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김치찌개에 뭘 넣고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뭐 돼지고기, 참치, 꽁치, 스팸 같이 취향이 되게 음, 많이 갈리기도 하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뭐 좋아한다기보다 그중에 좋아하는데 뭐가 들어가든 식사 메뉴로도 뭐 적절하고 술안주로도 참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김치찌개가 정말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곁들이는 술로는 흔히들 얘기하는 김치찌개의 영혼을 닦고 소주,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명품 소주, 안동 소주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 저번에 그 소주를 에피타이저를 추천했을 때도 굉장히 스스로 놀라웠는데 또 제가 소주를 추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저의 그 불호와 상관없이 김치찌개에는 소주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찌개의 그 기름진 맛과 그리고 그 찌개 감칠맛과 그거를 소주가 이렇게 싹 내려주면서 정말 한 병 뚝딱 할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지친 밤을 위로해 주던 그런 페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오늘 소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 증류주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소주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류 박람회에 갔는데 안동 소주를 준다고 해서 거기 줄 섰는데 막 되게 비싸고 좋은 술이고 되게 구하기 힘든 술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저도 일부러 서봤거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약간 시판 소주의 알코올 맛이 확실히 좀 덜해서 먹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수는 시판 소주보다 굉장히 높긴 했는데 확실히 부드럽고 약간 곡물 향도 느껴지면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보통 식당에서 먹는 희석식 소주는 음, 사실 알코올에 물 탄 거라서 알코올 맞아요. 주정에 물 탄 거라 알코올 맛만 느껴지는 게 당연한데 음, 안동 소주 같이 저희 전통적으로 증류식으로 만들어지는 소주는 그 원재료가 곡류니까 음, 곡류의 단맛이 은은하게 느껴지죠. 맞아요. 매콤칼칼한 김치찌개에 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김치찌개 소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법한 메뉴일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맛있는 술 마시는 게 좋으니까
안정소주와 김치찌개를 곁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럭키비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마 다들 아시죠? 아이브 장원영 님이 어떤 무슨 콘텐츠에서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이제 본인 앞에서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음, 많은 사람들이 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너무나도 해맑게 어머 나는 간 나온 빵을 먹을 수 있겠다. 완전 럭키 위키잖아 했던 이게 바로 이 럭키 위키의 시작입니다. 원영님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비키라고 해요. 그래서 럭키한 비키잖아. 요런 느낌이었던 거죠. 음, 이게 밈화되어서 그렇지 실은 긍정적인 사고인 거잖아요. 이 긍정적인 사고가 좋고 중요하다. 이거는 다들 아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비슷하게 옛말에도 막 인생사 세용지 마라든지 전화위복 이런 것도 약간 비슷한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아요. 어차피 뭐 부정적으로 생각해봐야 기분만 나쁘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저도 생님도 아마 그 럭키비키의 원조, 장원영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원래부터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음, 경우에는 그 럭키비키 이전에 약간 세븐틴 내에서 소소하게 유행하던 유행어, 오히려 좋아. 이런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븐틴 친구의 저는 이런 면 때문에 세븐틴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스스로는 약간 긍정적이다 못해 약간 이거는 합리화다. 나는 합리화 대마왕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음, 팬님도 약간 비슷하게 긍정적인 생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럭키비키보다는 오히려 좋아가 더 많이 회자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사실 럭키비키는 저는 유래도 지금 제대로는 처음 들었을 음, 만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음, 네, 제 태도랑도 오히려 오히려 좋아가 음, 더 가까워 보여요. 뭐, 음, 진지하게 이런 밈을 따져라고 생각할 수 음, 있지만, 음, 이게 어쨌든 내가 기대하거나 계획한 거랑 달라진 건 이미 사실인데 음, 그걸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라는 마음이 음, 그 오히려 좋아의 오히려의 표현에서 음,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음, 그냥 그래 이게 맞지라는 음, 뭔가 조금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달까요? 음, 음. 그리고 럭키비키보다는 저는 럭키비키를 사실 제 입으로 일상생활에서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오히려 좋아 같은 건 뭐 오히려 이렇게는 충분히 누가 써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오히려 좋아도 굉장히 많이 회자된 말이군요. 저는 세븐틴 친구들을 통해서 거기서 유행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이 럭키비키잖아, 이거 정말 저도 제 입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써본 적은 진짜 거의 없는 단어인데, 음. 확실히 오히려 좋아가 더 좋긴 한 게, 럭키비키잖아, 이거를 예를 들어 막 어떤 할아버지가 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다시 한번 이렇게 길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시는 할아버지가 럭키비키잖아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응? 하고 돌아볼 것 같긴 하죠. 그쵸? 나쁜 거 음. 아니지만. 저는 뭐 할아버지 아니어도 누구라도 오프라인에서 사실 이런 표현을 하면, 응. 이걸 실제로 쓴다고? 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밈이긴 합니다. 음, 어쨌든 저희 둘 다 긍정적인 생각, 그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고요. 요새는 럭키비키 요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럭키비키잖아 했던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해요. 서로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 그 럭키비키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 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새 주변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던 사람들이 출산휴가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출산휴가니까 실은 요새 같은 저출산 시대에 특히 되게 경사스러운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물론 저도 음, 당연히 그런 마음이고, 저도 이제 조카가 별로 없어가지고, 드디어 조카를 볼 수 있어. 뭐 이런 신난 마음이기도 한 것과 별개로, 회사에서 막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지하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약간 단순히 외롭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많은 것들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원형적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떠나고 그 자리가 빈 자리가 생긴다는 거는 좀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음, 근데 또, 이런 기회에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음. 어, 약간 친했던 사람들이 잠시 다른 데 간다니, 어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잖아. 키비키네, 이렇게. 이거 말로 표현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리고 그 사람과 좀 사귀고 친해지는 게, 그 내가 겪어왔던 세상을 넓히거나, 뭐 일상의 시각을 넓히는 일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음, 늘 비슷한 좋은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평온하고 항상 즐겁긴 하지만, 음, 이게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제가 낯선 경험과 시선으로 뭘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하루를 여러 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참에 나의 세계를 넓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렇게 럭키비키라고 지금 제가 처한, 뭐, 안 좋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지금 처한 상황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예시를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제 배웠으니까, 예시 배웠으니까, 실전에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던질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원형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은요, 이런 일은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원하지 않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았어요. 이게 만약에 부당한 처사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의해야 하지만, 막 부당한 처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막 그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원형적 사고를 할 수 있을지 저희의 의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음. 뭐, 일단, 부당함을 떠나서 이게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과 미션에 맞는 일이냐라는 건 음, 먼저 확인을 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라고 확인이 됐다면, 저한테는 이거 되게 쉬운 원형적 사고를 음, 하기, 또는 오히려 좋아를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인데, 음, 그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은 내가 스스로 찾거나 막 만들어서 하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게 주어진 거고, 그런 음,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한테. 음,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음, 한다면, 그냥 이참에 해보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지금은 내가 잘 몰라서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알긴 하는데 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보면 잘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좋아할 만한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걸 해봤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뭐, 그래? 하지 뭐. 해보지 뭐. 이참에 뭐, 어, 안 해봤던 거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가 막 이미 그 한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막, 음, 와, 이건 진짜 내가 평생 다시 쓸 일이 없겠다. 이런 음,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느끼는 느낌으로 이걸 대체 내가 살면서 어디다 써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했던 음, 업무들이 좀 음, 있었는데 그런 게 의외로 되게 나중에 좋은 경험치가 되거나 그때 맞아요. 배운 걸 진짜 예상 못한 상황에서 써먹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음, 진짜 나랑 정말 관련 없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니라면 뭐 충분히 럭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참에 이런 일도 배워보는 거지 하는 마음을 저도 먹을 것 같아요. 이게 하던 일을 계속하면, 그 쉬운 일만 계속하면, 몸이나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진짜 거기까지잖아요. 음. 물론 뭐 그런 것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배워야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세상에 쓸모없는 배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내 스스로는 선뜻, 할게요. 이렇게 용기 못 낼 일에 도전해보면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어려운 업무 이런 게 주어져도 그게 내 일이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저는 열심히 해보면 그게 도움이 되었다. 나중에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일은 정말 아마 대부분의 회사원 분들이시라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머, 새로운 스킬을 장착할 수 있다니 너무 럭키 믿기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어, 이거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어, 네, 그 저의 럭키비키가 꼭 그런 말투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네. 그 어, 장원영의 말투가 원래 그런가요? 네네. 장원영님의 원래 말투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밈화되었던 음,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마, 럭키 믿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음, 이렇게 꼭, 네, 저희 항마력을 약간 딸려가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힘드네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도 되게 빈번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대해야 하는 직장 상사나 직속 후배 직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 이게 가족이나 친구면 무시한다든지 막 연을 끊는다든지 막 이런 거를 해서 얼마든지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에서의 그것도 직속인 사람들 정말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이야. 말만 해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럭키비키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회사에서 인간관계 특징이 있잖아요. 뭐 음, 그냥 내가 좋다고 아니면 싫다고 음, 아니면 뭐 나랑 잘 맞고 안 맞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맞아요.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럭키비키의 기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그래서 반대로 보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자꾸 안 맞는 삐걱거리는 사람이 내 가족이거나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친구거나 이것보다 직장 동료인 게 훨씬 낫지 않나? 왜냐면 음, 이제 감정적인 유대는 사실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가족인데 이렇게 안 맞으면, 사실 가족과 연을 끊는 건 굉장히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렇죠, 그렇죠. 뭐 직장 동료야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전 진짜 그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를 하고 싶은 부분은, 나한테 너무 좋은 인간관계 연습 기회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저도 제가 한때 저를 진짜 스트레스 받게 했던, 진짜 저 사람 때문에 회사를 가기가 싫다라고 음, 생각을 하게 했던 상사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좋은 리더나 좋은 동료가 되는데 되게 좋은 도움을 준 관계였거든요. 음, 그리고 막 정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담지 말아야지라는 반면교사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곰곰이 그냥 나를 돌아보면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포인트가 그냥 다른 사람이었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할 만한 단점 또는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인 건지 그냥 저 사람이라서 지금 내가 싫어하는 건지를 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저 사람의 장점을 잘 못 본 상태에서 되게 불합리하거나
일부 겉표면만 본 상태에서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가지고 또 쭉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처음에 이 사람 오해했구나라고 생각할 포인트들이 분명 또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 기회 아니야?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어, 생각이 들었고, 저희 막 가끔 길거리 지나가거나 막 공공장소에서 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원래 그냥 별로인 사람인지 음, 아니면 그날 어쩔 수 없던 상황이나 뭐 배경이 있었는지는 보통은 저희 평생 알 수 없어요.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서. 근데 직장 동료라면 충분히 달리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또 뭐 음, 퇴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 보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편이니까 내가 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간혹 되게 빠르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구나. 음, 아니면, 저 사람 이런 면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아갈 수 있고, 진짜 그냥 실패한 관계가 되더라도, 나중에 나한테는 그 경험치 자체가 쓸모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 인간관계 막 코칭 이런 거 하려면 돈 내고 받기도 하는데, 그냥 돈벌이로 다니는 회사에서 인간관계 수업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 좀 쏠쏠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오, 인간관계 수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사람은 입체적이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테고,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입체적이다, 이런 걸 깨닫는 것도, 럭키비키의 한 종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교사도 정말 많이들 하는 럭키비키잖아요. 음, 좋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회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인간관계 수업하고 있다. 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좀 대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예 더 정말 긍정력을 폭발시킨다면, 응?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했을 때 내가 응, 불쾌함을 느꼈기 때문에 응. 내가 이걸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내가 저런 행동과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쾌해 할 만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대신 욕 먹어준 거네. 미리 나를 가르쳐 주려고 맞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막 아이디어가 송송 폭풍 샘솟는데요. 그, 회사에 이 빌런이, 큰 빌런이 하나 있으면 맞아요. 약간 나머지는 약간 상쇄되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도 네, 긍정적인 면을 발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회사 생활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럭키비키잖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최근에 미용실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요새 미용실이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엄청 버금을 주고 머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 어떤 럭키비키를 할 수 있을까요? 음. 일단, 일단 마음에 드는 구석을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음, 뭐, 머리 길이나 뭐 이렇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음,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앞머리는 기존에 했던 스타일 아닌데, 이건 좀 괜찮네? 뭐, 이런 느낌? 음, 그리고, 뭐, 이게 진짜 자기 위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음, 나한테 이런 머리가 안 어울리는구나, 라는 것도 사실 음, 해보기 전엔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나가면 진짜 자기 위안인 것 같은데, 어, 여긴 앞으로 걸르면 되겠다, 이걸 알았네. 음. 비꼬는 것 같죠, 왜? 뭐 아니면 이 음, 미용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파마는 진짜 아니네. 막 이런 것들을 그쵸.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뭐, 또 그 중요한 날을 앞두고 머리를 했는데 음, 망치면 진짜
너무 속상한데 그렇죠. 그런 거 아니니까 다행이다. 지금 망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와, 나 중요한 결혼식 앞두고 막 전 남친 결혼식 가야 되는데 머리 망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큰일 날 하길 뻔했네. 잘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알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응.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게 약간 다행인 점을 찾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머리가 안 어울린다는 것도 알았네. 뭐 이렇게. 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안 어울리는 머리도 해봐야 안다는 것에 진짜 완전 100% 동감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도전해보는 기회. 그러게요. 왜 비꼬는 것 같죠? 앞으로 이 미용실에 걸러야 한다는 걸 알았네.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음, 배웠네. 이렇게 싶을 것 같아요. 음, 음. 어렵네요. 이게, 네. 굉장히 다행인 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음, 럭키비키의 약간 기본적인 기조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 음.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다니면서, 이거 많이 힘들겠다 싶은 상황도 한번 예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방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주말에 서울에 이렇게 놀러 가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고속도로의 하행선이 정말 꽉 차서 주차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진짜 정말 음, 매주 그렇습니다. 근데 놀러 다니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정체를 뚫고 정말 매주 다니시는 거잖아요. 음, 그럴 때 어떤 원형적 사고를 할 수 있을지 막 저는 보면서 와, 저런 상황에서도 매주 다니는 게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음, 어떤 원형적 사고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 저는 근데 그렇게 정체를 감수하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음, 원형적 사고가 필요할까라는 음, 의문도 들었어요. 막힐 걸 알고 있고, 근데도 그 새로운 곳에 여행 가서 노는 즐거움이 그 고통보다 훨씬 크니까 음, 가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음, 그냥 그 가는 길조차 그냥 곁에서 봤을 때는 와, 저 고생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그쵸.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고, 뭐 조금 긍정 회로를 돌려본다면 와, 이렇게나 도로에 사람이 많은 걸 보면 놀러 다니기 진짜 좋은 날씨구나, 좋은 음. 시기구나. 뭐, 역시 내 선택,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렇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차피 차가 막혀서 좀 정체된 도로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누워 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그동안 나는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잖아. 놀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어요. 더 평소에 내 일상의 공간에서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어, 저도 비슷하게 약간 차 안에 있으면 강제적으로 동행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음, 덕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 럭키 믿기잖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만약에 혼자 하는 여행이라면, 혼자 드라이브 하는 거라면, 저는 드라이브 하면서 노래를 되게 크게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실컷 노래도 부르고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에 이제 자차로 혼자 여행을 간 적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음, 사람들이랑 차로 여행을 가면서 그런 교통정체를 경험하게 되면 음, 그 일행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대중교통으로 뭐 기차나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하면 확실히 빨리 가는데 안 음, 막히니까. 음, 대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긴 좀 어렵죠. 다른 분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자동차면 차가 좀 막혀도 가는 동안 일행들이랑 마음껏 떠들 수 있으니까 음,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노래도 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1년 전쯤 대학교 동기 후배와 여행을 갔을 때는 그 정말 거의 무계획에 가깝게 여행을 떠났는데 가는 음, 동안에
이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우리 여기 갈까? 음, 그러면 음, 원래 가려던 데 말고 여기로 바꿀까? 이런 음, 식으로 즉흥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서 뭐 막히더라도 저희가 오히려 차가 막히면서 급격하게 바꾼 계획이 훨씬 더 좋아서 그땐 진짜 와, 우리 좀 차 막힌 게 더 다행이다. 어, 그래서 우리 여기 왔잖아. 뭐 이런 어,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대화의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도 차 막히는 게 그렇게 싫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혜님 럭키비키 잘 활용하고 계시군요.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녀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런 상황이 제가 가장 인간관계에서 슬픈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날 안 좋아해요. 막 친해지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형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정말 막막하네요. 역시 음, 인간관계 가장 어렵다 싶습니다. 음, 맞아.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뭐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순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반대로 이유 모르게 날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친해지거나 가까이 지내거나 뭐 소위 그 맞는 사람, 케미가 괜찮은 이런 관계가 되려면 양쪽 다 저 사람 뭔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잘 맞을 것 음, 같아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런 케미가 잘 안 된다. 내가 뭐 쿵 하면 짝해야 뭔가 우리가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한테 음, 더 잘 맞는 쿵짝이 맞는 사람을 찾고 친해져 볼 찬스구나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음, 하나님이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뭐 휴직이나 이런 걸로 떠났을 때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그 시간을 또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음, 제가 그래도 약간 이런저런 사람들을 좀 새롭게 만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음,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도 되게 쭉 오랫동안 만나는 편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라는 게 시간과 주의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과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시간을 보낼 순 없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긴 한데 사실 상대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쿵짝이 잘 안 되는 이런 관계에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나랑 잘 맞는 내가 이렇게 손 내밀면 박수 쳐주는 그런 찰떡같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 떠나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음, 애매하게 내키지 않는데 박수를 쳐주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막 깔깔거리면서 쿵짝 잘 맞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와, 내가 어떤 사람을, 나랑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려고 이렇게 됐지?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럭키비키 사고의 포인트는 약간 기대감일 수도 있겠다. 약간 오히려 좋아. 요런 것과 어, 약간 비교되게 기대감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약간 말투도 그렇잖아요. 나 럭키비키잖아. 이런 맞아요. 말투잖아요. 그 따끈따끈한 빵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안 되면 다른 사람 만나지 뭐, 막 이런 쿨한 마인드도 음. 비슷한 것 같고요. 저는 이 포인트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샌님 잘 풀어내시네요. 음, 연습 문제 마지막에 저도 최근에 음, 되게 웬만하면 오케이, 좋아, 나이스 이렇게 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음, 진짜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음, 제가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음, 그래 괜찮아 뭐 쏘쏘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는데 처음엔 음. 진짜 긍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럭키비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굽이 좀 있는 샌들을 신고 나섰는데 제가 음, 진짜 불편한 신발을 요즘 절대 안 신는데 음, 너무 격식 있는 원피스를 입어서
이거는 좀 너무 또 캐주얼하면은 너무 진짜 남의 옷 입고 온 것 같은 느낌이겠더라고요. 음, 되게 오랜만에 굽 있는 신발 신고 어색어색한 걸음으로 집을 갔는데, 아예 그 버스를 타러 가는데 이상하게 걸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음, 굽 있는 신발을 신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버스를 갈아탈 때 신발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신발 아하, 입구가 점점 떨어져 나가는 아하,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네. 아하, 신발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약간 그 땡땡 그 고무 재질의 아, 샌들을 그 브랜드에서 아하, 나온 굽 있는 신발이었는데 음, 약간 햇빛이나 요런 데 고무줄을 오랫동안 놔두면 그냥 그대로 굳어지면서 부셔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신발이 쪼끔씩 떨어지고 갈라지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게 신발을 볕이 안 드는 곳에 계속 뒀는데 갑자기 너무 더운 날씨에 노출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 그냥 제가 안 신고 처박아 둔 사이에 이미 수명이 다 했는진 모르겠지만 아 딱 그걸 발견한 순간 '아 제발 결혼식만 다녀와서 바로 버려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한 1 시간 정도 지나고 버스를 내릴 때가 됐을 때는 '내가 이걸 신고 결혼식까지 갈 수 있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갈라짐이 심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발밑에 싱크홀이 생기는 기분으로 신발이 약간 그 마카롱을 밟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발이 점점 무너지는 느낌? 아하, 예식장을 가는 길에 급히 막 신발 가게를 검색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이태원역에서 신발 가게를 들렸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찾았는데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가까운 데 조심히 가 가지고 신발을 봤더니 너무 스포츠 샌들인 거예요. 약간 음, 계곡 갈 것 같은. 음, '와 이거라도 사야 되나?' 근데 그 고민하다가 그 옷에 너무 안 어울리기도 하고 '이걸 사니 차라리 운동화를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음, 생각할 정도여서 두 번째 가게로 갔는데 그 걸어가는 한 40 미터 사이에도 신발이 이제 끈도 막 한쪽 떨어지고 어떡해.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제가 동생한테 "태어나서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이후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적이 없다." 할 만큼 이거 아하, 잘못하면 맨발로 샌들을 손에 든 채 이태원 역의 그 뜨거운 길바닥을 걷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너무 아찔했어요. 근데 음, 다행히 끈이 둘 다 떨어지기 전에 신발 가게에 도착해서 새 신발을 사고 또 이제 신었던 진짜 처참한 몰골의 옛날 신발을 그 신발 가게에서 바로 버려 주셔 가지고 음, 잘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음, 물건 사는 걸 참 안 좋아하는데 예상하지도 않게 그리고 여름 다 끝나갈 때 여름 샌들을 새로 사게 된 게 '아 진짜 너무 아깝고 왜 이거 내가 안 보고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음, 짜증도 났었는데 돌아보니 진짜 어떻게 생각해도 저는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도 그 당시에는 좀 긍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럭키 포인트를 찾으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의외로 굉장히 쉽게 럭키했을 것 같은데요. 음. 이런 기회에 신발을 살 수 있다니, 럭키, 신발을 살 구실이 생겼다니, 럭키. 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음. 저는 요렇게 갑자기 산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경우가 진짜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음. 아까 저희 맨 처음에 업무 얘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평소에는 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의외로 약간 잘 풀리기도 한다고 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쇼핑에서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서 음. '그러면은 한번 샌들을 한번 여름 샌들을 이 기회에 한번 사 볼까?'라고 럭키비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근데 특히 저는 여름 샌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살 일이 없거든요. 아마 샌님도 음. 되게 오랜만에 샌들을 신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기회에 샌들을 살 수 있다니 앞으로 뭐 결혼식 갈 때 막 이럴 때 '잘 어울리는 신발을 사면 되겠다. 럭키비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음음. 음. 좋네요.
사실 저는 물건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음, 있는 거 쓰면 된다라고 음, 생각하는 편이라, 그게 오히려 그 당시에는, 진짜 안 사도 되는 걸 좀 사게 됐잖아. 막 이런 음. 짜증이었는데, 이걸 럭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 샌들을 주구장창 신고 있습니다. 아, 이것 봐, 좋네요. 잘 신고 있잖아. 막 어, 이렇게 어, 스스로 어. 받아들이라고. 어우, 그래야 이게 그냥 짜증나는 별일이 다 있다 에피소드에서 그냥 기분 좋은,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로 넘어갈 것 같아서 맞아요. 열심히 좀 신고 있고, 제가 최근에 그냥 돌아보며 찾은, 며칠이 지난 뒤에 돌아보며 음, 찾은 럭키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되게 널널하게 결혼식 장소로 출발했던 거. 아, 원래 그거 근처에서 정말, 커피 한잔 해야지. 나 그래도 음, 오랜만에 이태원 근처 간 김에 맛있는 커피 좀 마셔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온 덕분에 이제 그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신발을 살 수 있었고, 또 신발을 어, 산 뒤에 저의 그 흥분한 마음 상태를 가다듬을 커피 타임을 또 가질 수가 있었던 거. 어, 그리고 진짜 그 첫 번째 신발 가게를 나오고 두 음, 번째 신발 가게로 가는 사이에 끈이 떨어지면서 '아 음, 저기서 샀어야 됐나?'라는 아찔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두 번째 신발 가게에 무사히 도착해서 또 음, 마음에 드는, 좀 몇 년 전부터 살까 말까 했었던 디자인의 신발을 음, 신었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의 럭키 음, 포인트였어요. 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쨌든 이 신발은 버려야 할 신발이 되었는데, 음, 어 사실 진작에 버렸어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 뭐 망가진 건 아니었지만, 음, 그냥 그 아쉬움에 '그래도 아직 멀쩡한데?'라는 아쉬움에 들고 있었던 걸 강제로 버릴 수 있게 해준 것도 '그래 나름대로는 럭키였어.'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선택, 나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 왜냐면은 나는 내 선택이 옳게 만들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샌님이 그 후로 많이 신었다면 얼마든지, 나 음. 샌들 하나 생겼네? 럭키 비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럭키비키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럭키비키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햇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상황이 주어지는 것들은 뭐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진짜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든 제가 선택한 건 아닐 수가 있는데, 결과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 너무 상투적이고 흔하긴 하지만, 음, 뭐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든 아니면 저의 신발 사건처럼 당황스럽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제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도 비슷하게 어차피 일은 벌어져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행동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그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봤자 나한테만 너무 손해인 것 같아서 인생사 세우지 마다 전화위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너무 많잖아요. 음.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내가 좀 덜 스트레스 받는 쪽으로 생각해야 나라도 살죠.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를 위한 좋은 선택, 음,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 긍정적 사고, 오히려 좋아. 음, 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주제에 맞는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음. 오늘 제가 추천할 디저트는 극한의 상황에서 원형적 사고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뷰티 인사이드라고 하는 드라마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음. 설정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어.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드라마 쪽입니다.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는 주인공이 서현진 님이신데요. 한 달에 한 주 정도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설정이에요. 이렇게 로맨틱 판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음, 막 어느 날은 한 주 동안 막 남고생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막 한 주 동안 6살짜리 꼬마애가 되었다가 뭐 할머니가 음, 되었다가 막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직업이 배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음,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직업인데 아예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황당한 일이겠죠. 음, 근데 너무 좌절하지 않고 바뀐 모습으로 약간 자기가 주인공인 드라마에 약간 카메오로 나오기도 하고 약간 곤란한 사람들을 자기의 배우니까 연기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기력 음, 이런 것도 도와주기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막 이왕 바뀌는 거 게다가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과감한 행동도 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써먹고 있는 게 굉장히 원형적 사고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음, 네 들고 와 봤습니다. 음. 저도 같은 제목 영화는 알고 있는데 드라마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음. 서현진 배우를 생각하니까 되게 잘 살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또 주인공의 직업이 배우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럭키일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음. 무언가 다른 사람을 항상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 그렇죠. 캐릭터나 정말 그 역할 또는 그 상황을 음. 완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음. 건 오히려 진짜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뭐 이런 '내가 바꿀 수 없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라면 음. 좋은 점을 찾는 것 또는 그 이상으로 진짜 이건 '와 행운이다. 음. 음. 천운이었다.'라고 여길 만큼의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주인공이 '와 나는 일주일 한 달에 일주일은 망했어.' 막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으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적 사고가 아니죠. 음. 어쨌든 저는 이런 현실에서 전혀 일어나지 못할 얘기잖아요. 근데 '아 이런 상황에서도 럭키 비키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봐 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음. 꽤 재미있어요. 로맨틱 코미디인데 물론 그 서현진 배우님이 그 상대 역이 이민기 배우님인데 그 두 분하고 약간 꽁냥꽁냥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도 재밌고 여러모로 굉장히 추천할 만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사고, 럭키비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내가 잠깐 마음을 다시 먹는 걸로 인해서 내 기분이 나아지고 주변이 밝아진다면 너무 남는 장사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건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원어적인 사고가 유행하는 거 굉장히 반가운데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주에는 괜히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계속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노력해 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긍정적인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